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7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아다닌다는 서울조차도 끝이 보인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역대 평균치, 요 초록색 덩어리가 이렇게 평균치가 높았어요. 자, 그 정도 흐름을 따라가고 난다면 그 이후에는 좀 꺾이지 않을까. 저는 이 정도 거래량이 다시 나올지도 생각도 못했어요. 빚이란 빚은 다 끌어서 서울로 지금 다 몰려가는 그런 형국. 서울만 뜨고 그 외에 부산이나 대구, 영남 지방은 굉장히 소외받고 있는 그런 모습. 4천 건에서 8천 건대의 거래량도 나올 수 있고 4천 건대의 거래량에서 1천 건대의 거래량이 나올 수도 있고, 예, 막 주가 지수 얼마 전에 한번 꼬라박는 모습이라든지, 2년 정도 전에 부동산이 꼬라박는 모습이라든지,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 것 같다. 좋은 게 좋다, 좋은 게 좋다. 뒷감당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는 중국 그 미녀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와봤었죠. 요 부분 서울의 8월 거래량, 부산의 8월 거래량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아무튼 이런 상황이 온다면 또 공교롭게도 요때가 스트레스 DSR 도입이라든지 PF 부실 사업장 뭐 10% 천액이라든지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어째 자영업자 힘든 부분 그뿐만 아니고 뿌리 산업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파트 가격 떠받칠 수 있어요. 올인해서 떠받칠 수 있어요. 그럼 어딘가는 부러진다. 그것이 뿌리 산업이 되었건 자영업자가 되었건 한번 쓰러지면은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한번 쓰러지면 일어날 수 없다. 그 부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회복 89%, 고가의 아파트들은 5% 정도 떨어진 느낌, 평균적으로. 저가의 아파트는 20% 이상 떨어진 느낌. 이 평균이 한 10%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구 정도 하락률만 돼도 매력적인 것들이 제법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부산의 하락률은 지금 고점 대비 22% 이렇게 나타납니다. 인기 있는 것들이 아마 한 15% 정도 선의 하락, 그리고 많이 떨어진 건 뭐 30% 이상 하락. 네. 그 중간이 한 22% 정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물건이 조금 대구보다는 덜한 게 현실입니다. 세종시 가격 한 번씩 보시나요? 세종시 가격, 와, 오를 때도 무섭게 올랐지만 떨어질 때도 무섭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과거의 가격을 기억하자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서울의 전세 거래는 많지 않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다 전세 거래는 많지 않습니다. 아마 매매 거래가 줄어들면 그땐 또 전세 거래가 조금 늘어날지도 모르겠네요. 자, 쿠팡 알리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에 장 보러 가기도 힘드시죠? 네, 쿠팡 한번. 티켓 몬스터 이런 것도 안 되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쿠팡으로 조금 더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왕에 필요한 물건 있으실 때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매도 물량 이때 갑자기 5만 4천 건대 아래로 살짝 떨어지기도 했는데 5만 5천 건대 거래량, 매물 약간 줄어들었죠. 약간 줄어들면서 분위기가 점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매물이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언제 이렇게 줄어들겠습니까? 갈 길이 굉장히 멀어 보인다. 전체 임대 물량 요 정도 수준까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되면 또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고 또 난리가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또 뭔가 타이밍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은 또 이것이 기폭제 역할을 해서 가격이 뻥 하고 튈지도 모르겠는데, 저의 느낌은 아무튼 고가의 아파트들 한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고가의 아파트들 마치 테마주 마냥 몇 개 들썩들썩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체 시장을 끌고 올라가려고 하죠. 저 마중물 비율을 좀 드는데요. 마중물 이게 펌프 이거 씨루는 거 해보셨나요? 씨루는 거. 이 마중물 한 바가지 떠서 넣어가지고 했는데 마중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열심히 씨라도 가격 올라가라고 열심히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아래로 쪼로로 흘러버리고 끝납니다. 지금이 좀 그 느낌이에요. 고가 아파트 지금 한 3개월, 4개월째 펌프질을 하고 있는데 물을 왕창 부어가지고 펌프질을 하면 좋겠지만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되죠. 그래서 물 한 바가지 퍼붓고 한 바가지 퍼붓고 이렇게 하니까
비싼 아파트들만 가격이 좀 움찔거리지 그 아래쪽으로까지 온기가 퍼지지도 않더라. 거래량 125건. 이 상태로 가면 2,500건대 거래량 나올 것 같고요. 다음 달 거래량도 2,500건대. 그 요 상태 좀 나아졌지만 그냥 그걸로 끝. 그걸로 끝. 지금은 그럴 확률이 더 높게 점쳐집니다. 거래량 폭등을 불러오지 않더라. 비싼 아파트 거래되면서 이 건당 거래대금은 좀 잔뜩 높아져 있어요. 싼 아파트 상대적으로 거래 덜 됩니다. 3억 이하 아파트 상대적으로 거래 덜 되거든요. 요런 시장이 그냥 요게 다예요. 비싼 아파트 거래되니까 싼 아파트 너희도 따라와라. 우리 다 같이 함께 가자. 라고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만 그럴 여력이 안 되더라. 누군가가 이야기했어요. 뭐 상가를 투자해서 돈을 벌고 뭐 하고 막 이런데 사람들이 잔뜩 그 현혹되어 가지고 거기에 흠뻑 빠져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상가를 산다는 개념이었지. 왜 예전에 자영업 장사 잘 되고 하면은 뭐 몇 년 장사하고 나면은 건물 한 개씩 살 정도 되고 막 이런 분위기 좋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 돈을 벌어서 상가를 샀는데 시절이 좋아서 상가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것이 또 한 모따리 돈이 되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전부 다 이제 그 상가를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다. 아파트도 좀 마찬가지 같아요. 돈이 많이 남아서 잉여 자금으로 아파트를 사뒀더니 웬걸 시절을 잘 만나서 돈이 좀 많이 불어났네? 이것이 아니고 너도 나도 어디서 이 생산적인 활동으로 돈을 벌 궁리는 하지 않고 전부 다 여기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좀 미래가 암울하죠. 자, 거래량 특별히 살아나는 거 없어요. 자, 실거래 가격 빠르게 지나갈게요. 실거래 가격 부산 125건, 인천 152건 차이 납니다. 또 분명히 또 신고가 이런 것들 나타날 거예요. 47평형? 좀 이거 왜 이렇게 한빛이 근래들어서 조금 비싸게 거래되는 것들이 몇 건 눈에 띄기도 합니다. 좀 더 20% 신규 거래 뭐 대단해요 해서 보면은 남천 프레스티지가 39평형이 11억, 39평형이 11억, 15%, 20%, 27%. 6억 이상 거래도 굉장히 많은 편. 30%에 근접하는 하락률 보이는 것들 제법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식은 낙폭이 무조건 커 보인다고 해서 막 30년 넘어가고 이러면은 그 기본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30% 할인한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뒷돈이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고점 대비 20% 정도 가격 요렇게밖에 안 치는 거예요. 10억짜리 물건 나는 7억이라고 생각하고 7억을 질러서 샀는데 뭐 세금 들어가고 뭐 이래 저렇게 돈 빠져나가고 인테리어 하고 나니까 8억이 들었더라. 그럼 고점 대비 20% 하락이더라. 연식이 너무 오래된 것 하면은 생각보다 뒷돈 들어갈 일들이 꽤 있을 거예요. 신규 거래 3년차 이런 것들 2년차 실질적으로 2년차죠. 2년차 6억 이상 거래나 이런 부분들도 그럼 이제 거래가 끊길 때가 돼가지 않습니까? 5억대의 아파트가 근래 들어서 한 30%씩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많이 어제도 그랬고 조금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평균적으로는 한 5억대의 아파트 평균적으로 한 25% 정도 하락하는 것 같네요. 20년 차 5층에 5점 대비 44%? 44%. 그런 것도 띄엄띄엄 근데 막상 또 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하면 저렇게 낙폭 큰 것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기다리는 사람한테 근데 기회는 온다. 급하지 않아도 괜찮다. 매수하려는 입장에서 늘 원래 조금 더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물건 나가고 없을까봐 이게 걱정되거든요. 근데 파는 입장에서도 매한 가지입니다. 파는 입장에서도 여러 사람이 집을 보고 가지만 잘 안 나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답답합니다, 진짜. 뭐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답답하고 있어도 그래도 시간은 늘 이 가진 자의 편이었고 음, 매수하려는 입장에서는 늘 쫓겨서 늘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사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 매도 우위 시장, 매수 우위 시장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애매하지만 여전히 제가 생각할 때는 매수 우위 시장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또 분명히 누가 와서 니는 시장에도 안 나가봤냐. 근데 아파트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보세요. 이게 뭐 시원하게 거래가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 거래 안 돼서 한 장 하고 펄짝펄짝 뛰던 이 조정 대상 지역인 이 시절이나 지금 시절이나 이때 대비해서 2018년 대비해서 지금 2023년 5년 세월에 아파트가 한 15만 개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전체 회전율 측면에서 그 단순 거래 숫자만 봤을 때는 부산 아파트 93만 개잖아요. 그럼 5년 전에 아니다. 이거 한 12만 개 정도 빼면 아파트 80만 개일 때 거래량 2,000건이나 지금 아파트 93만 개일 때 거래량 2,200개나 회전율 측면에서는 똑같거든요. 회전율 측면에서는. 그럼 지금도 이때만큼 과거 조정 대상 지역일 때만큼이나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수 우위 시장 맞다. 근데 괜찮은 물건을 사려고 하다 보면 매도자가 목이 빳빳해질 수는 있습니다. 거래량 숫자는 늘어났지만 현재 아파트 늘어난 개수도 생각하고 회전율 측면도 따져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지금 2200건대의 거래량이 정말 분위기가 좋아져서 4000건대로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게 분위기가 정말 식어서 거래량이 또 1100건 최악의 이 순간 1100건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상방이건 하방이건 다 열어두고 생각하자. 싼 아파트는 확실히 좀 거래 덜 되고 있습니다. 실거주 시장이잖아요. 젊은 사람들 30년 넘었다. 3억 아래라고는 하지만 30년 넘었다. 인테리어한테 돈 더 들어가겠는데 막상 집 구경하러 가니까 와 같은 이 동년배의 사람들을 보기 힘들더라. 유모차가 돌아다니는데 전부 다 개만 태워서 다니더라. 아니면 걷기 힘들어서 지팡이 대용으로 유모차를 끌고 다니더라. 선택하기 쉽지 않잖아요. 비싼 아파트 더 선호하지만 그냥 비싼 집에 사는 겁니다. 비싼 집에 사는 거예요. 자산이 특히 많이 불어나거나 이런 모습들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거래량도 올해 웬만한 동네들은 올해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좀 내려가는 모양새. 해운대는 거래량 좀 붙었어요. 올해 거래량 좀 많았던 때가 언젠가요? 그때 조금 한 2,400건대 거래량 그때 나왔을 때 이후로 거래량 전반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일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폭발적으로 거래가 늘어나지 않는다. 분양권 시장도 고만고만, 전세 시장도 고만고만, 월세 시장도 고만고만. 전월세가 서울에 50몇 주가 오르고 그래서 집값이 폭등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서울에 나중에 매물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서울 매물도 만만치 않아요. 서울에 그러면 평균 전세 가격이 엄청 치솟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 2년 전쯤에 집값이 무진장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의 전세가를 생각하면 무진장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매매가 오르고 올랐을 때 전세가 올라갔다가 매매가 떨어졌을 때 전세가 떨어졌다가 매매가 좀 반등할 때 이 전세가 오르는 이 현상 이걸 가지고 뭐 대단한 난리 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한창 피크 때의 전세가요 그까지 도달하지 못한 곳들이 더 많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쿠팡 클릭 감사합니다.